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유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각을 좀 크게 그려주세요. 크게 오르게. 이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리하잖아요. 예리한. 아니 오늘 어제 나침반이 가면서 내가 나올 때마다 빠지고 요즘 쪽지게만 나오면 상승한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장 좋지도 않았는데 오르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쪽지게가 뭔가 있나? 신내림인가? 가끔 나오니까. 야, 내가 그래서 족집 거사인가? 아니 뭐 가끔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야, 아니 매일 나올 때마다 장이 오르니까 이게 무슨 족집 거사 나타났나? 뭐 이런 느낌 들었는데 오늘 기분은 좋죠. 오늘 그것도 근데 틀어졌어요. 아니 오늘 그래도 조금 아니, 이게 오른 겁니까? 1포인트 올랐네? 지수가 올랐어요. 나 참. 다행이지. 원래 나스닥은 빠졌고 나스닥 코스닥은 빠졌고 블러드가 지금 불질러가지고 7%까지 올린다고 지금 불질렀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이 빠졌어. 매가 2가 빠졌어. 2가. 이 빠진 매. 네. 블러드. 네. 23년이면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람잡이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하면 그래도 좀 뭔가 경계를 좀 하잖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우리도 그렇고 그런 얘기면 안 갈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뭐 혹시 모르니까 최소 5.0에서 5.25 얘기했으니까 뭐 거기가 이제 거의 맥스 아니겠느냐.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왜냐면 더 올리면 미국도 작살납니다. 이미 작살의 기조는 보이는 거예요. 뭐 미국도 제가 저번 주에 했었나 모르겠는데 저 국채 거래 대금 있잖아요. 그게 미국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다가 요 며칠 보니까 또 줄었어. 네, 그게 2020년 코로나 때만큼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국채 받아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인터뷰 보니까 뭐 1억 달러 파는데 굉장히 뭐 좀 어렵게 팔고 있다 이런. 1억 달러면 뭐 얼마 안 돼. 1,300억밖에 안 되는 건데. 머니 매니저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억 달러면 얼마 안 되는데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쩔쩔맬 정도면 미국 국채 시장이 썩 날씬하진 않구나. 지금 파는 사람만 있구나. 국채 시장마저 어려워지면은 연준도 행동하기는 어려워지죠.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빚으로 먹고 사는 친구들인데 그 빚을 못 하게 된다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다. 네, 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지수를 뭐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뭐 장 중반에는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뭐 27포인트인가까지 올랐다가 뭐 다 쭉쭉 내려서 종가는 0.13 상승한 2,444. 네. 코스닥은 반면에 0.76 하락해서 7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포인트만 보면 거래소는 보합이지만 내린 종목이 한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내린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300대 500 정도로. 네, 310개, 540개. 네. 코스닥은 내렸으니까 뭐 당연히 뭐 하락이 크죠. 뭐 한 500대 1000 뭐 이렇게. 네. 2배 가까이에도. 오늘 그래서 뭐 별로 그다지 즐거운 주말은 아니에요. 주식시장 보고 있으면. 그렇죠. 뭐 근데 뭐 매일 폭등하고 매일 재밌고 매일 즐겁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에 추세선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옆으로 기기만 해도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사실 저번에 갭이 한번 생겼잖아요. 네. 그 갭이 사실 그렇게 유지가 된 채로 올라가려면 갭 상승. 외국인들이 진짜 계속 그냥 한 하루에 4,000원씩 사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홀짝 하고 있잖아요. 뭐 네. 살았다 팠다, 어제는 또 팔았다, 오늘은 샀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긴 좀 쉽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조정치고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거래 대금이 말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때 떨어진 수준 근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 중요하죠.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근데 시가총액이 그때보다는 훨씬 늘어 있거든요. 그 코로나 때 시가총액은 지금 역사상 최저 수준의 시가총액 기록했었어요. 그 당시 앞뒤 몇 년을 따져보면. 근데 지금 그때만큼 거래대금이 떨어졌다는 건 실제로 거래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다는 거고 시가총액 대비로 따져보면 그러니까는 보통 거래대금 바닥이면은 보통은 저점인데 그죠?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이 전혀 흥분되지 않고 좀 싸늘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렇게 안 좋다고 내년에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브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쪽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모르죠. 내년에 안 좋을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진짜 정말 무슨 뭐 그레이트 리세션 이런 게 나오면 뭐 박살 나는 거죠. 사실 네. 2천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건데 현재 뭐 미국 시장의 뭐 어떤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침체가. 예, 그래서 빠져봐야 전 저점 부근 아닐까 내년에. 네. 빠져봐야. 그러니까 네.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막 뭐 망가져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예상은 변경이 됩니다. 바뀝니다. 이게 이제 지표라든지 뭐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바뀌면 네. 항상 또 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시나리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평소 쪽집 거사답자는 아주 신중한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신중해야죠. 경기를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기는 뭐 그냥 잘 막 모르니까. 내년 3천 갑니다. 뭐 이렇게. 아니 그렇게 못하지. 아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거 이제 기대하고 물어본 건데. 2,600이 이제 PBR 1이잖아요. 네. 그 이하로 간다는 건 이제 좀 경기 침체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보고 있- 내년 말이면 2,650 넘어요. PBR이. 네네네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은 안 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모든 증권사들의 고점이 내년도 고점이 2,600에서 2,650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올리면 증권사들 되게 민망하긴 해. 다 올랐잖아. 근데 150포인트 보니까는 남았어. 150포인트. 그 연준에 계신 분들은 증권 시장이 오르는 걸 좀 썩 달가하진 않는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별로 오르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네. 사실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음. 중국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나 보면은 그런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 미국이 이제 뭐 달러 약세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이 계속 약간 좀 발언을 내심 안 오르는 걸 네, 또 기대 원하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네, 굉장히 경계하고 그런 있다는 거 게 있어서. 계속 느껴집니다. 그 대목은. 예. 그래서 뭐 조금 뭐 천천히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뭐 빠질 자리도 없잖아요 미국도. 예. 그래서 오늘 뭐 좀 소식 나온 걸 보면 그래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제로 그 증권사가 보증한 PF, ABCP를 이제 매입을 다음 주부터 하겠다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A2 등급, A2 마이너스 등급 이상 죄송합니다. 증권사 ABCP를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 금리도 이제 안정세를 찾을 거다. 지금 뭐 한정 미친 듯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2개월짜리가 나와요. 2개월짜리가. 네. 뭐 7%, 8%까지 올라가 있는데 네. A2 등급이 그렇거든요 지금. 그 등급도 이제 지금 심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11일부터 지난 11일부터 이제 매입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해당되는 ABCP는 매입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일부 높네요. 돈이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연말에 지금 PF 뭐 보증이 이런 것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결국에는 뭐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유예 쪽으로 가닥을 네. 좀 잡는 게 아닌가. 이 얘기가 제가 한번 피를 토한 적이 있어요. 지난 주 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네네. 그 다음 날부터 이 얘기가 돌더군요. 피본 거야? 아니 내가 피를 토했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피 받네? 내 피토하는 걸 봤다. 그걸 그렇지 봐서 본 그런 거지. 건가? 민주당 분들이 본 것 같아. 아니 근데 본 것 같아. 민주당이랑 관련도 없으신 분이 왜? 아니 없잖아요, 민주당 관련. 분이 저희 증시 각도기를 봤다는 거죠. 봤대? 봤대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뭐 볼 수도 있지 뭐. 거기. 봤을 것 같아. 모니터링 했을 수도 있지. 그럼요. 예. 예.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오늘 얘기 나온 걸로는 뭐 이제 지난 2020년 대표 발의를 했었던 유동수 의원 이분이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참석을 또 해서 조세 소위에 참석을 해서 또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참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뉴스예요, 나쁜 뉴스예요. 좋은 뉴스죠. 이 도입이 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나온 얘기는 거래세 0.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 상향하는 거 철회하면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저번에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으로. 네, 근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그 소득이 있는 곳에 뭐 세금이 있는 거는 뭐 다 그런 대의에는 다들 동의를 해요. 그렇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개인들의 개개인 우리 국민들의 욕망 있잖아요. 큰 돈을 내가 부를 쌓겠다. 이런 어떤 그 욕망까지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기초적인 어떤 동력은 욕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꺾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2년 뒤에 시행되더라도 네. 계속 고쳐 나가야지만 국민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 정책을 펼쳐야지. 이거는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편의주의적인 그런 어떤 제도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니 제가 주식시장이 잘 참 모르지만 서러운 게 좀 그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기업이 잘 돼야 자본주의 시스템,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기업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집단지성이 모인 요체인 기업이 잘 되는 게 좋은 건데, 물론 기업들이 과거에는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보는 눈도 많고 하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이제 기업들이 잘 돼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하는 걸 우리가 미국을 위시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냐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작전에서 돈 번 사람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제 기사 내용에 뭐 기재부 직원이 뭐 주식은 투기 투기, 도박? 저는 그런 도박을 안 합니다. 이런 공무원들 집 한 채 있는 놈들은 다 주식 있게 만들어 버려. 그럴 거면은 대한민국 주권을 사라 그래요. 어떻게 근데 기재부 증권.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니 있었어요? 대한민국 증권을 사갖고 공무원한테 뿌리라고.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같이 연동해서 떨어지고 오르면 오르게.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팍팍 오를걸요? 공무원들 그렇게 딱 해놓으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그런 대우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개선되기도 전에 세금만 다 때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던 노릇이죠. 저는 이제 사실 뭐 5천만 원을 버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럼요. 많으면 10%, 20%이 정도 되실 건데 사실 근데 누구나 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A도 저기 뭐 못 본 분도 내년에 그런 희망까지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부를 계속 쌓을 수 있는 그런 권장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뭐 또 장기 투자해서 크게 벌면 또 세금 내면 되죠. 미국처럼. 나는 기부도 해.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기부도 못 하잖아.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삼성이 요즘 뭐 안 좋은, 특히 삼성 파운드리 쪽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퀄컴 그 AP도 11월달에 출시되는 AP도 지금 TSMC에 뺏겼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삼성에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지금 이제 절치부심을 하고 있는데 그 4나노 관련 수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뭐 3나노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수율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퀄컴을 TSMC에 뺏기고 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실리콘 프론트라인이라는 그 칩 솔루션 적격성 평가를 하는 그런 회사에 좀 손을 내밀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정전기 방지 기술 뭐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그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오류를 분석해서 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특화된 기업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걸 지금에 와서 할 정도면 이거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아니 근데 뭐든 해야 돼. 뭐든 해야 돼. 뭐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뭐 잘 하고 있죠. 물론 근데 D램은 정말 잘하죠. D램은 뭐 지금 네, 안 세계 좋더라도 최고니까. 네. 안 좋더라도 뭐 충분히 1등으로서의 이제 그런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파운드리에서 좀 2030년까지 그 TSMC를 쫓아가겠다는 그런 비전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 들고요. 한국에 최근에 또 버핏이 TSMC를 매수를 했잖아요. 뭐 물론 버핏이 한 건지 아니면 뭐 벅셔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벅셔야죠, 벅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아지트자인 뭐 이런 보장은 친구들 있잖아요. 받았겠지. 친구 아니구나. 그 형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재가는 받았겠지 버핏한테. 그래서 한국의 TSMC가 뭐냐? 삼성 파운드리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 한국의 TSMC는 삼성 맞지? 아니 한국의 TSMC는 아니죠. 얘는 삼성전자는 워낙 복합 기업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아니 삼성 파운드리가 우리나라에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8인치짜리가 있죠. 네. 네. 난 그 회사가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내가 딱 붙였잖아요. 타이틀을. 한국의 TSMC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뭐 재건주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뭐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최근에 계속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 헤르손 거기도 또 다시 수복을 했고 러시아는 완전 지금 뭐 거의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크게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유럽도 이번 겨울이 따뜻할 거라고 해가지고 뭐 가스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지금 어떤 뭐 최소한 겨울이라도 좀 정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젤렌스키 이거 정전되면 진짜 완전 진짜 완전 카탈리스트죠. 진짜로. 그때는 뭐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검이 아니고 아니 쌍권총이지.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그때 폭등하면 좀 팔아야 될지도 몰라. 그럴 수는 있어요. 조금, 예. 네. 근데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하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많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시장은 그때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네. 여하튼간에 지금 푸틴도 직접적인 협상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듣고 있다. 그래서 뭐 젤렌스키도 원래 계속 거부는 아닌데 뭐 조건을 많이 달았었잖아요. 뭐 다 그 크림반도도 내놔야 되고 뭐 이런저런 조건 달았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고 사실은 미국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미국이 전 사실 가끔씩 유가의 하락을 과연 원할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뭐 하락 지금 뭐 조금 하락하는 거는 원할 수도 있죠. 조금 한 770달러 때까지.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원할 왜냐하면 자기들은 팔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지금 젤렌스키 얘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F 뭐 14도 주고 무슨 F 뭐 16도 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거의 대리전 양상이네. 아니 그렇죠. 지금 예. 뭐 사실 뭐 미국이 지원 안 했으면 지금 벌써 기울어졌죠.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거는 미국의 결정에 달린 거 아니냐. 이거는 뭐 거의 99%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미국이 지원 안 하면 지금 근데 이제 어떻게 우크라이나 분들은 굉장히 그게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싸우긴 할 거예요. 네. 지원한다고 지금처럼 전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은 뭐 미국이 하는 게 맞으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터키하고 유엔하고 이제 저번에 7월 22일 날 식량 수출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흑해 협정을 좀 맺었었는데요. 네. 거기 이제 4개월 다 돼가서 지금 이제 만기가 됐었어요. 한 이틀 남았었는데 극적으로 이제 오늘 4개월 추가로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은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다. 좀 안도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업종 등락을 보면 기계업종이 1%, 철강 금속도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 의복이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FNF가 2% 올랐고요. 기계에서는 두산 밥캣 4%, 두산 인프라코 5%, 현대건설기계 13%, 뭐 재건 관련해서 상승한 걸로 보이고요. 철강금속은 포스코 홀딩스 1.7, 고려아연 0.5%로 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건설주들이 뭐 많이 상승했네요. 1%대 대우, GS건설, DLENC가 1%. 아침에는 DL이 조금 한 3%까지 올랐다가 DLENC가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역시나 뭐 시장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업종은 비금속 광물, 한일시멘트 3%, 포스코 케미칼이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 1% 하락을 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이브가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운수창고가 H&M하고 페노션이 뭐 1%하고 0.5%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그 중소형 게임주들 뭐 액토즈 소프트라든지 뭐 조그만 이제 게임주들 상승을 했는데 뭐 중국에서도 파노 뭐 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뭐 제가 보기엔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나라 게임들이 중국에서 요즘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작년에도 펄어비스 뭐 파노 열려가지고 뭐 간다고 했는데 뭐 실적 보면 뭐 그냥 중국에서 잘 안 돼서 오히려 중국 그 무슨 원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원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잠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게임 안타까운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큰 사실 별 볼 일이 없었다.
큰뭐 그래도 NC소프트 이런 뭐 거 마이너스 5%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로는 뭐 그나마 좀 미국 시장 대비하면 사실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미국 네. 시장 최근에 뭐 3, 4일 연속 계속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버티고 있으니까요. 어제 빠진 거 네. 빼고는 버티고 있었고. 그럼 어쨌든 걸렸어요 지금 딱 그 경계선에 걸려서 여기서 시간을 끌고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430포인트가 갭선이거든요. 네. 거기를 터치하고 갭을 메꾸고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하지 않겠나.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오랜만에 왜냐면 제가 나도 그렇거든. 나도 지금 힘들어. 조급해. 좀 빨리 연말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을 회복했으면 나 좋겠어요. 빨리 이제? 지금 하와이 하와이 갈 때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하와이 갔어요? Are you going to Hawaii? I'm going to Hawaii. Really? Yes. 부러워. Really. 부럽습니다. 네. 돈 주고 갔어요. 네. 주말에 뭐 하십니까? 주말에는 항상 뭐 일정이 없고요.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제 루틴. 저기 산책. 한국의 코리안 센트럴 파크에 가서. 네, 맞습니다. 네. 꼭 코리안 그랜드 파크를 가셔가지고. 그렇죠. 네, 명상을 하시고. 거기가 요즘에 또 그 저기 뭐냐 단풍이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거기 가시면 제일 젊으시겠어요. 그 시간대에 나와서 산책하시는 그 분들은 시간대는 다 좀 어르신 분들이 그렇죠. 젊은 편이죠. 다.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회한 형태를 좀. 아니 저는 주말에 그 이펙스 그룹의 첫 번째 콘서트 코엑스에 갑니다. 콘서트. 네, 토요일 날 갑니다. 야 대박인데. 코엑스에서 콘서트. 그러니까 나중에 꼭 저 잠실 주경기장 이런 데서 한번. 뭐 그거는 아직 실력을 키워야 되는 몇 명 거죠. 없어 그렇게 하면. 그건 실력. 서태지와 게. 그 BTS 공연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잘하대. 아니 잘하지. 예. 우리 저기 이펙스 노래를 좀 신경을 써주세요. 관계자분들. 네. 관계자분들 잘 저 몰라요. 아이브 노래 같은 거 좋잖아. 그거. 잘 몰라. 아이브 신곡이 있거든요. 여기 참고로 여기가 저기 아이유 팬입니다. 아이유 팬. 저 아이유 팬이죠. 좀 안 어울리죠. 근데 팬이에요. 완전 뭐가 안 팬이더라고요. 어울린다는 거예요. 완전. 하여튼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